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전당대회 얘기 안 할 수 없죠. 전당대회가 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지고 있고요. 전당대회. 야, 이게 뭐 중요하죠. 까지 나오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요. 일단 판세부터 판세. 좀 이게 보고, 네.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딴 거요. 네. 이걸 좀 이게 살펴봐야 된다 봅니다. 예, 판세는 어떻게? 판세는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2강, 그다음에 2중 또는 2약 이래 했잖아. 예, 근데 지금은 1강 3중으로 바뀐 것 같아요. 1강 3중. 1강 3중. 김기현이 1강. 재밌어요. 김기현 1강은 맞아요. 1강이 있고. 한 40 중반, 45, 한 40 이상 이렇게 1강. 그다음에 이제 뭐 15에서 한 20 이상 그 사이 3중. 3중. 요즘에 이게 안철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안철수는요. 항상 이게 성경으로 치면 거꾸로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약하더라고. 보통 이게 시작이 미약하지만 너 끝을 창대하리라. 근데 안철수는 인지도가 워낙 높고 하니까 처음에는 여론 이런 거 잘 나와. 처음엔 될 것 같아. 근데 갈수록 빠져나가요. 왜? 옛날에 서울시장 때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 때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래? 정치는 사람인데 사람이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 떠났어 다. 누가 있어? 이태기도 떠나고 고현이도 지금 떠나고 안철수에 누가 있어? 수줍음이 많은지 사람을 끝까지 이게 사람을 소중한 줄 알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어요. 의리가 없다는 것도 있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좋은 게 어떻게 첫근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지금 이게 진짜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김영우 옛날 의원이 MB에서 한번 갔지만 진짜 캠프에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조직력이 없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 인지도는 높은데 이게 또 열성 지지층이 없어. 목숨 걸고 도와주는 그 완전히 팬덤 클럽이 되잖아. 그게 없어요. 그건 황교안 많이 붙었던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안철수가 힘을 못 쓰고 쫙 내려가가지고 근데 보세요. 천하람이는 이준석이라고 나름대로 15% 정도 팬덤층이 있잖아요. 유승민이 고등 지지층이 있거든. 그는. 야, 그다음에 좌파들에서 넘어온 또 지지도 있고 막 좌파들도 천하람 하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 천하람 바람 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봤자 이게 뭐 15%인데 근데 고정 지지층 15에다가 좌파들이 천하람 띄워주니까 좀 이게 지지율이 좀 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투표해봐야 되지만 그쪽에 하여튼간에 비슷하게 붙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지지율이 한 자리 되게 작았죠. 네. 토론을 거치면서 야 황교안이 달라진대. 뉴 새로운 황교안. 황교안이 저래 독했나? 야 김기현이 후리치는 거 맞지 부동산. 그 뭐 정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답해라고 몰아치는 거 봤잖아요. 그러게요. 와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훌륭한 정치는 도덕적으로 제일 깨끗한 정치인이에요. 잘하면 분위기가 2강으로 결선 투표에 김기현, 황교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도.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뭐 김기현이나 홍준표 나서가 황교안 대표가 다 망치다는데 아니 홍준표 의원 대선노가 몇 프로 얻었어요? 홍준표 대선 노가 24% 얻었어요. 맞아요. 황교안 대표 총선에 42% 얻었어요. 보수가 괴멸됐는데 전체 득표율이 42%라니까. 맞아요. 다만 수도권에서 전부 3%에서 5%로 한 선거니까 그런 거지. 부정선거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게 당을 42이라면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그 기여도도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게 무조건 한 번 실패했다 해서 이게 실패도 또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패가 실패한 성공의 거에 어머니인 대해서 거예요. 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네. 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황교안 대표도 훌륭한 우리 정통 보수의 훌륭한 인물이죠. 예. 따져보면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2등만 하면 또 1등이 되니 모르니까 결선 투표. 지금 이게 치열한 2위 싸움이다. 2위가 되면 상당히 그 대표성을 획득하면 뭐 물론 이제 그 2위가 된다 해서 뭐 당대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 2위만 돼도 이게 상당하게 당내 지분을 가지게 되는 물론 이제 그 뭐 김기현이가 결선 투표 가서 뭐 저는 한 53, 4 이렇게 이길 수 있지만 결선에 그렇지만 이게 결선에 누가 가느냐 이준석계가 가느냐 아니면 그거 황교안계가 가느냐 이준석계가 아니면 중도 가면 안치수 가느냐 네. 이게 상당히 당에서 중요합니다. 그 한교안이 따라서는 뭐 그 싸움이 가장 볼만한 싸움이다. 예. 첫째 판세를 이렇게 정리하고 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 저 지적한 그 부동산 문제. 이거는요. 이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번 당대표 선거로 끝날 게 아니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두고두고 이게 좌파들이 공개할 거 아닙니까? 그 이분이- 민주당에서 TF까지 구성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이게 클리어하게 제대로 소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부동산, 그다음에 그 병력 비리, 민감해. 그다음에 교육 비리 이거 세 가지 조국 봤잖아요. 조국 완전히 급품은 우리 국민들이 그때 100만이 나왔잖아요. 이 세 가지는 아주 민감하고 또 이게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무조건 장관들 왜 집 두 채 있으면 장관 못 한다고 다 그때 다 장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 두 채 있으면 전부 결격자이잖아요. 맞죠? 근데 일단 이게 이 땅 보기 전에 이게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게 재산부터 봐야 돼요. 재산이 지도부 중에 여야 통틀어 1위 했던만. 그래요? 왜냐면 이게 신고 재산이 71억 8,596만 3천 원이에요. 맞네. 71억 8,596만 3천 원. 이 말은 이게 72억인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번 농장이나 되는 거네. 이번 땅도 이게 공시가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은 곱하기 뭐 훨씬 많이 된다 봐야죠. 근데 이분이 집은 가난한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리고 판사 청렴한 판사였어. 판사했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20년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거의 못할 거야. 변호사를 하긴 했지. 제대로는 못하지. 왜 국회의원을 20년을 했는데 그럼요. 시장도 하고. 그럼.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가. 이분이 보세요. 본인 소유 아파트 상가 3곳, 배우자 소유 상가 건물만 해도 이게 본인 거 배우자 거 뭐 부동산이 한 7건 되거든요. 아니 부인이 돈이 많나 혹시? 아니요. 부인도 이게 부인 명의로 상가가 있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부인이 뭐 예를 들어서 부잣집도 그거 전혀 아니고, 아니고? 자기들이 버려가지고 저는 좋게 말하면 부동산 투자해가 번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게 투기로 벌었다 봐야죠. 상가들이 계속 오르고 팔고 하니까 이 부동산만 이게 7개입니다. 이러면 이게 장관은 절대 못해요. 왜? 집두채에서도 장관 안 시켰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 상태가 맞잖아요. 법을 떠나서 이런 이제 생각이 첫째 들고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문제된 땅 있잖아. 이 땅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만 질문하면 그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그래 그러면 좌파들의 질문을 제가 다 아니까 소명하면 돼요. 그렇죠. 예. 소명하면 되잖아요. 예. 세 자, 가지가 뭐예요? 예. 첫째, 이 땅을 누구한테 얼마에 샀냐? 이게 일단 이게 첫째 누구한테 얼마에 샀냐? 그래서 구입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이 자꾸 틀려요. 이 땅값이요. 처음에 3,800만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때 그 1,800에 3,800에 산 것처럼 등기부에 다 명시돼 있잖아 아파트 값은. 그러니까 3,800에 산 걸로 돼 있거든요. 공시가 400원이니까. 옛날이잖아 옛날. 예. 근데 옛날에도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산대로 적어야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는 안 되죠. 안 되지 이거는. 그래. 근데 본인이 해명할 때요. 이 땅을 2억 860에 샀다 했거든요. 2억 860만 원에. 좀 틀리네 숫자가. 많이 틀리죠. 본인이 2억 860만 원에 샀다고 어제 해명했다니까. 근데 등기부에는 땅 평당으로 공시가로 해가 3,800에 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에는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사고가 났을까? 왜 이렇게? 아이 뭐 탈세라든지 뭐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옛날에 다운 계약서 관행이
뭐 관행이야. 그것도 불법은 불법이죠. 그게 불법이에요. 옛날에 허위로 적으면 관행이라고 해도- 이게 공정정성 원본이니까 등기부가. 그렇지. 원래는 이게 자기가 산 가격을 적어야죠. 등기부에 2억 860 돼 있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3,800에 샀을 때 오른 배수하고 2억 860에 샀을 때 배수하고 틀리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먼저 밝히시라는 거죠. 얼마에 샀는지. 그러면 이게 왜 차이 나는지. 그때 뭐 이게 탈세를 해가 저쪽 도와달라서 싸게 써주는 건지. 첫째 구입 가격을 밝히라. 그 가격. 제가 주장한 첫째.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이건 이제 산 사람이 김정곤 씨인데 김정곤. 폐쇄 등기부 따면 나와요. 김정곤. 아마 이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예. 이까지는 맞아. 같은 교회. 근데- 김정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IMF 때 사업하다 어려워지 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와준다고 이제 그 산 것처럼 이분이 56년생이고 김기현은 5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곤 씨한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업이 어려워지가 땅을 사줬다. 이렇게 이제 김기현 의원은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여러 설이 많이 놉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박모 씨가 오랫동안 들고 있는 땅을 김정곤 씨가 이게 자기 명의로 사자마자 바로 그냥 김기현한테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실제 이게 과연 이게 김정곤 씨가 왜 넘겼을까? 그래서 요즘 여기 뭐 재판을 해주고 혹시 뭐 재판 대가로 변호사들에게 땅을 대신 받은 게 아닌가? 그때 판사였으니까. 이렇게 좌파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이게 왜 사업이 망했으면 도와주는데 만약에 뭐 도와주면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는데 땅을 사주는 게 도와주는 건지 저는 이게 그 경위 있잖아요. 김정곤 씨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교회 건데 왜 별의별 의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설명을 잘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내가 클리어하게. 교회에서 친했는데 클리어. 사업이 망해서 이게 돈을 얼마에 사달라 해서 내가 그냥 사줬다. 뭐 이렇게 하든지 솔직히 클리어하게 진실되게 설명하면 돼요. 예. 그럴까요? 그리고 곧 어떤 경위로 경위. 그걸 이게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줘야 된다. 두 번째 구입과 그다음에 경위. 구입 경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시세를 뭐 그 근처에 중개사들도 좀 다 틀리는데 아마 이게 가장 비싸게 보는 데는 옛날에 양이원영이라고 있잖아요. 양이원이요. 이쪽에서 이게 의문을 제기할 때 가장 비싸게 보는 데는 뭐 인근 땅이 뭐 180만 원에도 뭐 팔려 그게 1,800배 놓은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 봐요. 그 인근 땅은 KCC 건물 있잖아요. 직원들 그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집 짓는 땅이니까 그 180만 원 뭐 이런 거는 좀 이게 부풀려졌는데 문제는 김기현 본인이 해명할 때도 본인이 해명할 때도 이게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거든. 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 이게 20만 원에 팔린 게 있어 옆에. 그러면 이게 5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고 봐야죠. 또 20만 원에 팔린 그건 비슷한 것 같아. 땅의 위치나 모든 게. 그건 솔직히 얘기했네. 예. 5만 원에서. 자, 20만 그러면 이게 원. 산 게 얼마입니까? 본인 말로 하더라도 이게 3만 5천 평을 이게 그 2억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말로 하더라도 이게 그 평당 한 이게 6천 원, 5, 6천 원 이래 되거든요. 근데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본인 말에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른 거죠. 근데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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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땅값 오른 건 김기현이 뭐 비리로 올린 게 아니야. 전국에서 뭐 부동산 붐이 문재인 때 그렇게 많이 물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현 시세가, 시세가.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은 또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프니 아니 그러면 이게 뭐 꼭 불법해 가지고 합니까? 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투기인데 부동산 투기라는 게 정보를 빨리 입수해도 우리 국민이 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이게 시세가 얼마인지 자꾸 말이 노니 야, 제대로 제가 보기에 한 5만 원에서 20만 원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그 100배에서 한 500배는 되는데 1,800배는 안 되지만 만약 3,800에 샀다면 근데 2억에 샀다면 또 좀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이런 부분들 저는 이게 현 시세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지금 이게 신고 재산은 거의 얼마 안 돼 있어요. 총 부동산은 25밖에 신고 안 돼 있거든. 토지가 자기 가진 토지가 신고 재산은. 근데 그럼 이게 실제 시가하고는 많이 차이 나잖아요. 평당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만 5천 평인데 그 얼마야? 그 한 70억 원 넘는 거 아닙니까? 그 땅만 예? 땅만. 어휴. 전체 재산의 신고액이 72억인데 어휴, 그 이게 땅값만- 20만 원이면 어휴 야야야. 3만 5천 평이니까 10만 원이면
3억 5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밝혀달라. 세 번째, 네.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이 터널 문제인데요. 터널. 네, 그거 얘기하더라고. 이게 터널도 이게 잘 봐야 돼. 그 황교안 대표는 문제 그 현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이게 낮은 구렁지대로 터널이 밑으로 갈지 아니면 도로로 갈지 이게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 터널이 되더라도 이게 그 김기현 후보의 땅은 터널 입구 정도. 그 남은 땅은 밑으로 가더라도 터널 입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터널에도 우리 4차선 도로 가봤자 일부만 터널 지나가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양옆에는 개발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터널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자기 땅이 터널을 정면 가는지 아니면 터널 입구인지 아니면 이게 양옆에는 또 얼마나 남는지 그 도시계획 돈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워낙 넓은 땅이니까 3만 5천 평이니까 이런 부분들 터널 있잖아요. 막연하게 뭐 내 땅에 터널 지나간다. 터널 지나간다고 해서 이게 땅을 다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땅은 도로 인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터널 입구가 되면 더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터널 있잖아요. 요것도 이게 좀 밝혀주시고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 계속 나오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땅을 살 때는 울산시에 고문 변호사 있거든. 울산시에 땅을 살 때는 시의 고문 변호사. 시의 고문 변호사. 근데 보통 맹지는 안 사잖아요. 우리가 맹지를 살 때는 아무리 친구를 도와준다 해도 이게 땅을 버리려고 내 돈 버리려고 사지는 않잖아. 언젠가는 이게 길이 뚫리겠지. 뚫리면 대박 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맹지도 살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 왜 그 맹지를 처음부터 이게 영원히 길이 안 난다면 그 땅을 안 사겠지. 본인이 뭐 농장을 짓거나 목축하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땅을 살 때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그 KTX 역 들었을 때 있잖아. 2010년 노선이 바뀌었잖아. 이때는 그 국회의원 중에 국토해양이 소속이었어. 국토해양이. 또 이해 충돌이 조금씩 예. 노선 바뀌니까. 좌파들의 공격. 그 다음에 그 연결대로 계획이 입안되고 할 때는 2013년에 울산시장이었거든. 울산시장. 물론 이게 송철호가 최종 확정을 짓지만 계획을 한번 짜놓으면 이게 도중에 바꿀 수는 없거든. 계획을 입안은 누가 했냐 말이야. 입안은 김기현 시장 때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자기도 최종 결정을 자꾸 송철호가 했다고 하니까. 뭐 최종 결정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 야, 이 김기현 땅이니까 노선 바꿔 이럴 수는 없잖아. 송철호가. 따라서 이게 요지마다 울산시 고문 변호사, 그 다음에 국토해양위 위원, 그 다음에 울산시장. 이거하고 이게 무관한지 이것도 이게 좀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촉구하는 거고. 자꾸 이거 가지고 이게 뭐 고소를 하니 뭐 민주당식 공격이니 이러면 큰일 납니다. 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이. 아니 민주당식 공격에도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벌써 울산에 이재명이라고 난리잖아요. 따라서는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그러고 이게 자꾸 뭐 정기현태를 하니 황교안 대표 보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아 질문하고 있으면 답변하면 되지. 황교안 대표 보고 자꾸 뭐 이게 정기현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생명 걸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추상적인 말을 하지 마라 말이야. 딱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밝혀라.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져서 내가 이게 진짜 그 사람 도와주려고 얼마에 맹지지만 나는 이게 영원히 맹지라고 생각했지만 샀다. 그리고 지금 시세는 여러 군데 공인 중개사 내보니까 지금 얼마다. 딱 밝히고. 그리고 본인이 했잖아. 뭐 95%의 판이 90%이 말장난 하지 말고 딱 이게 그냥 진짜 의문이 있으면 이게 팔아서 내 이게 산 가격에 은행 이자만 받고 나머지 게 그냥 사회에 기부하겠다. 정치 큰 정치 하려면 이렇게 약속대로 하든지 뭐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맨날 뭐 이게 정기한테 해라 뭐 고소하겠다. 고소한다고 이게 입이 막혀집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왜 이거는 당을 위해서 이게 만약에 잘못되가 나중에 뭐가 하나 튀어나오면 이 보수가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해라. 이 뜻에서 제가 이게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전당대회 큰 틀에서는 뭐 악재가 될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저쪽들 좌파들의 공격은 물론이지만 황교안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이렇게 갈등을 벌이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저 천하람한테 유리하게 가고 안철수한테 유리하게 가고 그런 구도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뭐 크게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확고하게 책임단이 뭉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 김기현 후보가 겁나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장 수혜자는 황교안 대표라 봐야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하고 제일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요. 제 생각은 이게 그 돈하고요, 명예하고 권력은 저는 분리되는 게 좋다 봐요. 다 가지면 안 돼. 예, 돈하고 명예와 권력은요 분리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정치 안 하는 이유기도 하고 지금 이게 김기현 후보에게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 국회의원 안철수는 더, 명예도 훨씬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권력 그래서 안철수를 제가 안 좋아하잖아요. 안철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철수를 저게 다 가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데 의문은 들어요. 안철수는 뭐 문제가 많지. 아이고, 하여튼 하여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떨지 않고 이게 자꾸 이게 좌파들의 공격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5가지를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진실되게 소상히 밝히고 그러면 그냥 쭉 넘어가 줄 줄도 아는 밝히면 넘어가 줄 줄 아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